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어교사 최정윤입니다. 저는 오늘 요즘 같은 시기에 딱 어울리는 새롭고 재미있는 논술형 평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시겠어요? 선생님, 내일부터 원격으로 전환한대요. 하필 내일부터 3차 시수행을 계획했던 논술형 평가가 있었는데 말이죠. 코로나19로 인해 요동치는 학사 일정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당장 계획했던 평가를 진행할 수도 없고 언제 실시할 수 있을지도 기약할 수 없는 이런 긴급 상황은 매번 난처합니다. 선생님께서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기왕 이렇게 된 거 차라리 원격으로 전환되어도 괜찮을 수 있게 논술형 평가를 한번 원격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 고민한 것이 온라인 논술형 평가를 도전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2020학년도 코로나19로 인해 원격 수업을 하게 된 첫 해 2학기였습니다.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부터 수많은 변화로 다사다난했던 1학기를 갓 마치고 난 다음이었는데요. 낯설던 원격 수업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다양한 원격 수업 도구들에 빠르게 익숙해지면서 원격 수업이 지닌 나름의 장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격 수업은 패들렛이나 구글 공유 문서, 이런 기타 등등 문서들을 활용해서 자신이 수업 시간에 해낸 결과를 모두에게 공유하기 쉽습니다. 또 댓글 기능을 활용하여 첨삭을 하거나 의견을 평등하게 교환하기가 쉽죠. 시간과 장소의 제약도 없고요. 이런 장점들을 활용하면서 갑작스러운 수업 방식 변경에도 괜찮을 온라인 논술형 평가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입니다. 남녀 합반이어서 왁자지껄한 분위기를 잘 형성할 수 있고 서로의 소통이 잘 되는 자유학년제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자주 만나지 못해 조금은 서먹한 그런 느낌을 가진 학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성적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는 지필평가를 보지 않는 자유학년제였기 때문에 더욱 과감하게 원격 논술형 평가를 시도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계획한 1학년 2학기 국어과 논술형 수행평가의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통일성을 갖춘 글을 쓴다이고요. 평가기준에서 상의 기준을 보면 다양한 자료에서 적절한 내용을 풍부하게 선정하고 통일성을 갖추어 주제가 명료하게 드러나도록 글을 쓸 수 있다입니다. 이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첫째,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풍부하게 선정할 수 있는가? 둘째, 그 중에서 주제와 관련 없는 자료를 삭제하여 통일성을 갖추어 내용을 구성하였는가? 그리고 셋째, 쓰기 과정에 맞게 한 편의 글을 완성하였는가입니다. 특히 평가 기준을 세울 때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나 통일성을 갖추어 글을 쓰는 부분은 성취 기준에도 나와 있는 중요한 학습 내용이지만 덧붙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한 편의 글을 과정에 맞게 완성하는 경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동교과 선생님과 논의를 거쳐 한 편의 글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도 평가 척도 안에 넣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운 세부 기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논술형 평가 세부 기준안을 만든 뒤 어떻게 실제적인 평가를 설계할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평가를 수행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은 너무나도 많지만 실시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했던 부분은 학생들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면서
동시에 부정행위를 철저히 방지할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접근하여 학생들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도록 실제 활동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공유 문서 틀과 실제 활동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화상회의 어플리케이션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평가를 위한 도구 사용법도 충실히 익혀 도구 사용 능력이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원격 논술형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 저는 3가지를 사용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EBS 온라인 클래스입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출석 체크를 하거나 링크를 제공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화상회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학생들은 일단 모두 화상회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자신의 활동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키보드를 비추거나 얼굴을 비추도록 하였습니다. 키보드를 비추는 경우 수업 시작 전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번씩 얼굴을 비추고 각도를 조절하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사용한 것은 구글 프레젠테이션과 네이버 폼입니다. 구글 프레젠테이션 주소로 접속해서 자신의 슬라이드를 찾아 글의 작성 단계에 맞게 주제 정하기, 자료 조사하기, 내용 조직하기 활동을 실시합니다. 구글 프레젠테이션은 학생들이 활동하는 동안 작성하는 내용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어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실제 활동을 살펴보기가 쉽습니다. 그럼 1차 시부터 함께 살펴볼까요?